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원서를 꾸준히 읽는 노하우를 물으셔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서 읽기를 꾸준히 하는 노하우. 많죠. 4년 넘게 책을 읽어도 크고 작은 슬럼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점점 더 디테일하게 많아지더라고요. 전에 제가 100권을 읽은 기념으로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한 소소한 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300권을 읽은 기념으로 보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들이니 여러분에 맞게 응용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원서 읽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 해도 책인 것 같아요. 책이 재미있으면 독서를 잘할 수 있고, 책이 재미없으면 독서가 매우 힘들어진다.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게 되는데, 책의 내용의 재미를 못 느끼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면서 자꾸 딴 생각만 하게 되고, 한 페이지를 읽기도 어찌나 힘이 드는지 책을 300권 이상 읽은 지금도 항상 느끼는 점이에요. 그래서 30분만 읽어야지 하고 읽기 시작해도 1시간, 2시간 읽게 만드는 책. 다음 날이 되면 뒷부분 빨리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 그런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2가지예요. 먼저, 쉬운 책.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거나 문장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된다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기에 바쁘지 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가 없어서 재미를 느끼기 힘들어요. 2번째, 내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요. Nope. 저는 취향이 아니면 영어가 아주 쉽다고 해도 읽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본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 고르는 방법 2가지를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명지대 김익한 교수님의 쉬운 책 고르는 방법이에요. 서점에 가서 관심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는 곳으로 간다. 꽂혀 있는 책들을 하나씩 펼쳐보면서 그중 가장 쉬워 보이는 책 5권을 고른다. 그 5권을 꺼내와서 5에서 10페이지 정도씩 읽어보면서 그중 가장 쉬운 책 1권을 선택한다. 다음은 최승필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서 초보자들에게 추천한 책 고르는 방법이에요. 먼저 도서관에 가서 한두 권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꽉 채워서 책을 빌려온다.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15권이라고 하면 15권을 빌려와서 30쪽씩만 읽어본다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3일 안에 30페이지 이상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그 책을 읽는다. 이런 과정을 매주 반복한다. 이 2분은 영어 원서가 아닌 한국어 책을 고르는 방법을 이야기한 건데요. 저는 보면서 모국어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데에 이런 수고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독서를 잘 하려면 책을 잘 골라야 하는데, 독서를 꾸준히 잘 하려면 꾸준히 책을 잘 골라야 해요. 저는 평소에 수시로 온라인 서치를 해서 읽고 싶은 책을 서점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전에 이만큼 담아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담아놓았다가 다음 책은 좀 쉬운 책 읽어야겠다, 논픽션 읽어야겠다, 청소년 소설 읽어야겠다 하면 바구니 속에서 그런 책을 골라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읽기 전에 미리미리 사놔요.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은 제 영상을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리스트업 해놨다고 하셨는데, 박수! 책을 즉흥적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꾸준히 책을 읽는 두 번째 노하우는 책을 읽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책에 집중이 안 된다, 자꾸만 멍 때린다 할 때는 1단계 책을 읽는 방법을 바꿔봅니다.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해봐요.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또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책을 읽어요. 오디오북을 틀어놓으면 음원이 읽어주는 속도를 따라가야 하니까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졸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혔을 때는 책을 반 페이지 정도 필사를 해봐요. 글씨를 쓰면 몸을 움직여서인지 잠도 깨고 무슨 말이지? 했던 부분이 이해될 때도 많아요. 책 읽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저는 책을 들고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 가요. 조금 소음이 있고 어수선한 장소에서 더 집중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카페에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책을 오래 읽지는 못하지만 일단 카페에서 독서에 불을 붙여오면 집에서도 이어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역시나 저는 책을 바꿔야 하더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신경 써서 책을 골라도 막상 읽으면 또 잘 안 읽히는 책이 태반이에요. 처음부터 잘 안 읽히기도 하지만 잘 읽다가 중간에 꽉 막히기도 해요. 꼭 읽고 싶은 책의 경우에는 막혀도 하루 이틀 읽으려고 애를 써보다가 그래도 안 읽힐 때는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더라도 일단은 책을 바꿔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에 영어 번역서를 읽을 때 재미있어서 신나게 읽고 있었는데 중간에 집중력이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중간에 아주 긴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 챕터가 딱 100페이지인데 앞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더니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거기서 멈추고 몰입도 강한 미스테리 스릴러 한 권 읽고 다시 노르웨이의 숲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다시 읽을 때는 왜 막혔었지? 할 정도로 술술 읽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독서를 하면서 슬럼프가 오려나 했던 때는 대부분 안 읽히는 책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틀 이상 잡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책이 잘 안 읽히는 날들이 계속될 때 읽으려고 준비해 놓은 이런 가볍고 재미있는 책들도 있고요. 오늘 왠지 책이 잘 안 읽힐 것 같다 싶으면 30분 정도 가벼운 책들로 워밍업을 하고 독서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뭐든지 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럼 됐어. 저는 원서 읽기가 효과가 있나? 영어 실력이 늘었나? 보다는 책을 읽는 과정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런 태도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원서 읽기에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팍팍 느는 것도 아니다 보니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파닥파닥하는 이런 자세, 계속 파닥파닥하면서는 책을 꾸준히 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책을 읽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가치를 좀 많이 쳐주면 좋겠다. 그럼 꾸준히 독서를 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니의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는 노하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